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의화입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장 측은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직책이라는 것은 우리 온 국민들이 다 상식적으로 알고 계십니다. 최근에 21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 선거를 앞두고 일어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여러 행태를 보고 있노라면 나라의 앞날이 너무나 걱정스럽습니다. 어찌하다가 이 지경까지 왔는지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저는 19대 국회의장으로서 신익희, 이만섭, 박관용으로 이어져 온 우리 의회민주주의의 수호자인 국회의장의 명맥이 끊어져서 통탄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두 정진 의원 주체로 국회의장 후보 선거에 당원들도 투표에 참여하도록 하자는 그런 논의를 하는 세미나가 개최된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이 보도를 보면서 국회의장 직에 대한 인식이 이제는 정말 올 때까지 왔구나 하는 착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무릇 세상 일에는 원인이 없는 일이 없습니다. 20대 국회에 들어와서 오늘까지 지난 6년간을 제가 지켜보니까 세 분의 국회의장들의 행보와 처신이 국회의장의 위상을 크게 희화화시키고 실추시켜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문재인 정권에 들어와서 국회의장의 위상은 급속히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20대 전반기 국회의장이었던 정세균 의장께서는 의장을 지내신 분이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인지는 모르나 대통령의 지시를 받는 국무총리를 수락함으로써 스스로 묘열을 팠으며 대한민국 국회 위상을 현저히 내팽개쳐 버렸습니다. 대한민국은 의회민주주의 국가로서 상권 분립의 자유민주공화국입니다. 국회의장은 바로 대한민국 국회를 대표할 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국회 그 자체인 것입니다. 국회의장은 의회민주주의를 수호할 의무가 있는 최후의 보루로서 대통령보다도 더 중요한 자리인 것입니다. 20대 후반기 문희상 의장은 스스로 의회주의자라고 자랑하셨던 분으로 기억을 합니다. 국회의원 출신으로서 노무현 대통령 때 비서실장을 하는 등 누구보다도 대한민국의 의회민주주의를 잘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런 분이 국회의장직을 수행하면서는 전적으로 여당의 당리당략에 휘둘리는 그런 잘못을 저지름으로써 크게 아쉬움을 주었습니다. 문희상 의장은 야당에게 주어지는 무제한 반대 토론을 찬반 토론으로 바꿨는가 하면 한일의원연맹 회장 출신의 국회의장으로서 일본 천황이 사과를 해야 한다고 발언함으로써 어려운 한일 관계를 풀도록 노력해야 될 위치에 있는 국회의장이 오히려 한일 관계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제가 19대 말 2016년 3월에 창설한 한일 미래 대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한일 미래 대화는 양국 의장들이 서로 교차해서 매년 개최하기로 한 회의체가 그 문희상 의장의 말 한마디로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 회의체는 제가 오시마 일본 중의원 의장에게 제안하고 받아들여짐으로써 의장 레벨에서는 양국의 과거사는 일체 얘기하지 말고 현재와 미래만을 논의하는 그런 미래지향적 회의체였던 것입니다. 문희상 의장은 재임 말기에 선거법이라는 게임의 규칙을 정하는 데 있어서
제1야당을 논의에서 제외하고 소수 정당과 4+1이라는 해괴한 편법을 동원해서 마치 여야가 합리적으로 논의한 것처럼 국민을 속이는 그런 기만적인 행위로 만든 편파적인 선거법을 제정케 함으로써 불공정한 행위를 막지 않은 것은 크게 실망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의회 역사에서 다시는 이런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4+1에 동참한 손학규 등 일부 정치 지도자들은 21대 총선을 거치면서 국민의 심판을 받고 정치권에서 불명예스러운 모습으로 퇴장하게 된 것을 저는 지켜보았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것은 사필 귀정이었습니다. 21대 국회 전반기 의장인 박병석 의장은 저와 오랜 동안 의정활동을 함께 하면서 우정을 쌓아온 사람입니다. 저는 그분의 인격을 믿고 있었고 의회 민주주의자로서의 면모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의장이 되었을 때 크게 기대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분 역시 의회 민주주의를 사수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최근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입법으로 지난 70년 동안의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을 통칭하는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법, 소위 검수완박법의 입법 과정에서 보여준 모습은 참으로 아쉬웠습니다. 정말 역사에 남을 국회의장이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는데 말씀입니다. 결과적으로 다수당이 자당의 국회의원을 편법으로 탈당시켜서 안건중재위원회를 무력화시키고 회기 쪼개기로 무제한 토론을 못하게 하는 더불어민주당의 행포를 묵인하고 동조하는 것을 보면서 오히려 연민의 정을 느꼈습니다. 저는 이번에 박병석 의장에게 의회 민주주의자로서 절차민주주의와 수기민주주의를 꼭 지켜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박병석 의장은 의회 민주주의 국가로서 야당에게 보장하는 국회 선진화법의 입법 정신과 또 입법 절차를 깡그리 무시하고 안건조정위원회에서 90일 이내의 수기 기간을 가지도록 그 법에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그 법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당 의원을 탈당시켜서 원래 이 안건조정위원회가 여야가 동일하게 3대3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편법을 저질러서 4대2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90일은커녕 단 하루의 논의도 하지 않고 검수완박법을 통과시키도록 조장한 역사적 잘못을 범하였던 것입니다. 국회의장이 입법부 수장으로서 행정부 권력 앞에서 신념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은 거수기 국회의 최악의 전형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모두에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21대 국회 후반기 의장 선거를 앞두고 일어나고 있는 작태들은 이런 일이 가능한가 싶을 정도로 허무맹랑하기 짝이 없습니다. 당원도 포함해서 의장 후보를 뽑자는 주장이 나오는가 하면은 국회의장 후보라는 김진표, 조정식, 우상호 새 중진 의원은 내 몸에 민주당의 피가 흐르고 있다. 또 한 사람은 의장이 된다면 윤석열 정부를 제대로 견제하겠다. 또 한 사람은 국회의장이 되면 민주당의 일원임을 잊지 않겠다. 이런 말을 서스럼없이 내뱉고 있습니다. 그들은 국회의장직을 자당의 당의장직으로 생각하는 수준 이하의 후보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국회의장은 의회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란 점도 모르는 자격 미달인 인물들로 보입니다. 이들은 역사 앞에 크나큰 죄를 짓지 않으려면 후보직을 즉각 사퇴해야 할 것입니다.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느냐, 후손을 보기 부끄럽지 않느냐 하고 제가 힐책하고 싶습니다. 그들도 중진의원으로서 국회의장에 당선이 되면 왜 탈당을 하고 무소속이 되는지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사리사욕과 당리당략에 눈이 멀어서 양심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국회의장은 정파를 떠나서 중립적 입장에서 여야의 주장을 잘 중지하고 타협을 도출하는 그런 중차대한 자리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하에 이만섭 의장께서 특유의 카랑카랑한 음성으로 네 이놈들 하고 뱉으신 일성이 제 귓전을 때립니다. 이러한 저질의 다수당의 작태를 보면서 한편으로 제가 몸담았던 새누리당의 지난 날들을 아픈 마음으로 회상하게 됩니다. 그것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 초과반수 의석을 차지하도록 만든 책임이 국민의힘의 전신인 새누리당에 있음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다시는 새누리당의 특정 정파가 20대 국회의원 공천 때 보여주었던 국민을 철저히 무시했던 정치 행위가 이 땅에 다시는 생기지 않아야 한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후유증이 어디 이것뿐이겠습니까? 대한민국 하루속히 대한민국 국회가 선진국의 의회처럼 민의의 전당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